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강의 15번째, 시는 갈등과 반전의 묘미를 함께 살려 감동을 유도한다. 이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갈등과 반전 가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J.W. 괴테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하라 했습니다. 적용.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걸 시를 만들어 적용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비천득의 인연은 있죠. 일본 하숙집 딸 아사코와의 인연을 통해 느낀 감정을 고백적으로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인연 가능은. 그러니까 비천득 선생이 대학교를 동경대학에서 다니는데 그때 하숙집 딸 아사코와의 그런 연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젊은 학생, 그 다음에 젊은 처녀, 이런 관계니까 이게 연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연이 수필집입니다. 어떻게 그 인연을 진솔하게 써놨습니다. 현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반대입니다. 옛날에 진솔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필이지만 시로 됩니다. 왜냐하면 비천득 선생은 수필 가지만 시도 잘 씁니다. 짧은 시를 많이 씁니다. 짧은 수필을 쓰죠. 그 다음에는 박종의 산다는 것이 갈대는 갈대의 이름으로 흰 머리칼 흔들며 온몸을 흔들다가 시들어 썩고 요까지가 갈등입니다. 그렇죠? 산다는 것에 대한 갈등 아닙니까? 시들어 썩고 했으니까. 그 다음 반전 나오면 늪은 늪의 이름으로 썩은 갈대를 품에 녹인다. 자, 품으로 품는다 이 말이죠. 갈등과 시들어 썩어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품으로 끌어안는 형태의 그 반전입니다. 그 다음 비천득 금화 영가. 금화는 비천득 선생의 호입니다. 영가는 바로 사랑 노래 tex이죠. 그리워 애달파도 부디 오지 마옵소서. 만나서 아픈 가슴 상사보다 더하오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천득 선생이 그리워 애달파도 부디 오지 마라. 그렇죠. 만나서 아픈 가슴 상사보다 더하오니. 상사는 뭡니까? 상사비는 말 들어봤죠. 그 상사입니다. 서로 쌍자에 생각사자.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병이죠. 그 상사병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형태가 상사보다 더하니 나 혼자 기다리면서 남은 일생 보내리다. 참 진솔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첫째, 상사보다 더하오리다 가는 거는 갈등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전시키죠. 나 혼자 기다리면서 남은 일생 보내리라. 진솔한 정말 사랑입니다. 그 다음 박철은 시인의 시도 잘 쓰죠. 지울 수 없는 사랑이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만날 수 없는 날이 운명처럼 기다린다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은 여기까지가 갈등입니다. 지울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것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전에 나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 때 얘기인데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나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거짓말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거짓말. 자, 그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요까지가 갈등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에 대한 갈등인데 사랑하지만 보내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전입니다. 자체가 제목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제목 거짓말 아닙니까? 사랑하지만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힘들죠. 그래서 윤보영 씨는 시를 멋지게 정리했네 보니까. 거짓말을 시를 그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요거 제가 갈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하지만 보내들 수 있다. 이건 반전이죠. 없는 걸 갖다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홍성운 시인입니다. 낭송을 주로 많이 하죠. 하늘이 화나서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코로나 전염병이 있을 때 마스크 끼라는 데 불평이죠.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이것도 있었죠. 이것도 갈등 아닙니까? 반전은 하늘이 화났어. 제목 그대로 들어갔네요. 그죠? 이런 걸 보니까 하늘이 화났다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과 일체도 관계없습니다. 조병화 시인은 유명한 시인이죠. 초가을 죄 없이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때가 되어 풀려나오는 서민의 세상처럼, 서민은 그래 살죠. 죄 없어도 고문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까지가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민 생활처럼 죄 없이 살아왔는데 하늘은 맑고 높고 시원도 하다. 하늘까지 우중충하면 어디에 살아가겠노? 그렇죠. 이렇게 반전시켰습니다. 초가을을 바로 하늘은 맑고 높고 시원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반전이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윤보영 시인도 시를 놨어요. 허수아비야 너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다. 이게 갈등이죠. 허수아비 갈등이고. 그 다음 반전은 참새와 어울려 노는 걸 보니 요새 보면 참새가 상당히 약아가지고 허수아비 걱정이 나면 허수아비 위에 떠 앉아 써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 얘기를 윤보영이 잘 보고 참새와 어울려 노는 걸 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주 시인의 꽃끈을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줄 거지? 상당히 나태주 시인이 생뚱맞기 질문을 어린 아이한테 그런 내가 죽으면 찾아와 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했나?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반전시켜 남기죠.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고건실이 순간의 꽃. 보세요. 저 골목 오르막길 오순도순 오르막길 올라가는 걸 상상하면 됩니다. 이게 갈등입니다. 거기 가난한 집에 행복이 정녕 행복이니라. 이거는 반전입니다. 그렇죠? 저 골목에 높은 곳에 있는 그 집이 가난한 집에 행복이 정녕 행복이다. 그렇죠? 부자 집의 사람이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걸 아주 예리하게 짚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제목 들어가 바로 행복을 붙이면 됩니다. 김영재 강추위 바라먹고 눈 없는 매운 날이 강추위다. 이랬죠. 그 다음에 그런 날 널 만나려요. 길 났으면 은살갗 살을 내는 살갗에서 하죠. 굉장히 추울 때. 다시 보면 김영재 시인의 강추위 바라먹고 눈 없는 매우 날이 강추위다. 그런 날 널 만나러 길 났으면 은살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갈등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생이라는 것이 이리도 황홀하랴. 사람 만나러 오는데 강추위에다가 은살깔 쌀이 얼어가지고 힘들 정도인데 이 한 번의 생이라는 것이 이리도 황홀하냐 해서 반전시킵니다. 시 재밌게 썼네요. 그렇죠? 조병화 시의 가을비. 가을비는 철학이다. 밤 2시. 그 철학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 잠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심장으로 침전하면서 이걸 잠이 온다고 생각한 게 없겠죠. 그 철학을 듣고 있지만은 지구의 심장, 지구 심장이 어딥니까? 바로 바다 중심입니다. 그 심장으로 침전하면서 깔아앉으면서 이런 뜻이 되죠. 어떻든 간에 가을비는 철학입니다. 밤 2시 그 철학을 듣고 있다. 철학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이 온다는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지구의 심장으로 침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갈등과 반전에서 시를 창출하는 그 과정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